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는 어느 정도인지 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상쾌한 배변 배진성 변호사입니다. 오연나 기상캐스터가 작년에 자살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게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다, 이런 유가족들의 폭로나 소송 제기, 민사소송 제기 등이 있어서 큰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될 것인가 여부에 있어서 쟁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근로자이든 아니든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건지.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거든요. 직장 내 괴롭힘을 떠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프리랜서들 중에서도 MBC에서 상주하면서 MBC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출퇴근이나 이런 것도 다 감독을 받고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더라도 그 회사 내에서 어떤 그런 지위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사실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좀 인정될 가능성은 좀 높다. 신고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그냥 직장 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가벼운 처벌을 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형사처벌 수위에 이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최근 이제 오요한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직장 내 괴롭힘을 처벌을 안 받으니까 다른 법령 위반이 있는지 경찰이 내사가 들어갔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오연나 기상캐스터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는 것이 저는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괴롭힌 것의 수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성립되기가 어려운 그 범죄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오요한나 사건에서 유족들이 현실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소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형사상 이런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도 불법성이 인정이 되면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택지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첫 번째,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느냐. 물론 이제 유족들이나 네티즌들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법원에서 불법행위나 이런 걸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행위가 인정이 되면은 인과관계나 손해 액수에 관한 쟁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이 소송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인과관계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괴롭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냐는 거예요. 이 직장 내 괴롭힘만으로 이제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아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인가, 이제 요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고인의 자살과 이분 직장 내 괴롭힘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만 이제 결국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원래 일반적으로 손해 액수를 산정하는 거는 보통 본인이 기준입니다. 오요한나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입은 손해가 기준인데 본인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불법행위 채권을 상속해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실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도 고려가 돼서 100%가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지만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오요한나 손해와 유족들 손해를 각각 산정을 해서 위자료로 결정을 낼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혔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적어도 몇천만 원에서 많으면 몇억 가지, 유족들의 손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가 인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BC 그 회사 측은 발을 뺀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따로 처벌이 안 되는지 MBC는? 직장 내 괴롭힘을 처리해야 되는 사업주의 그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오연나 양이 자살 시도를 그 전에 몇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죽기 전에. 근데 만약에 MBC 운영진들이나 간부들이 이 오연나가 자살 시도한 것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런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에 기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들과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저는 뭐 사실은 그 이 오요한나의 유족분들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상상이 잘 가지 않는데 그래도 이런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